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항사 태민이 근현대사편 이모글랑 갑신여면 시작할게요. 자, 오늘도 옆에 우리 포켓몬 친구 누가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잠만보입니다. 잠만보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호흡 잘 맞췄는데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모글랑 갑신정변. 예. 자, 요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먼저 출제 포인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먼저 이모글란, 자, 조약이 나오게 됩니다. 이모글란의 결과로 맺어졌던 두 개의 조약, 바로 조청산민수무역정전과 재물포 조약,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조약. 예, 그리고요, 갑신정변은 이 14기조 개혁 정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14기조 개혁 정강, 이 내용이 바로 갑신정변 때 발표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갑신정변 출제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그리고 자,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나오는 조러밀약 시도와 거문도 불법 점령, 그리고 조선 중립화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갑신도 마찬가지로 갑신정변 이후에 나왔던 조약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특히 요 텐진 조약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되겠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자, 먼저 이모글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99군데는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 어떠한 세력만 우대를 받았죠? 별기군만 우대받았습니다. 그쵸. 별규만 우대받고 이 차별 대우에 대한 반발. 이 99군데가 그래서 하소연할 수 있는 자,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모글란 중에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왕비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나쁘지요. 자, 또 이 무렵엔 일본의 쌀이 무제한 유출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쌀이 또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그렇죠. 나쁠 수밖에 없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모글란 전개 과정, 특히 여기서는요, 아직 출제가 많이 되는 포인트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모글란과 관련된 장소예요. 장소. 자, 먼저 월급을 주는 관청을 습격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선해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도청 의금부 일본 공사관도 습격했었는데, 특히 일본 공사관 습격했던 거는 이 99군데가 누구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별기군의 별기군의 지휘관 후리모토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비민 씨도 매우 싫어했었고, 그래서 왕비민 씨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궁궐이었어요. 어느 궁궐이었죠? 창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창덕궁을 습격했었습니다. 근데 왕비민 씨는 도망을 갔었고요. 자, 어디로요? 충주로 도망갔습니다. 그쵸. 충주로 도망갔고, 민교모, 이처영과 같은 바로 왕비 민씨 세력들만 처단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왕비 민씨는 충주, 자, 장원으로 피신 갔었었는데, 자, 그 무렵 때에 흥선대원이 재집권해서 모든 개화 정책을 중단시켰었습니다. 아까 봤던 건데요. 개화 정책 총괄기구 없앴죠? 뭐였었죠? 폭리기무함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비가 아직 죽진 않았는데, 자, 죽었다라고 국장을 선포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비민 씨는 충주에 가서 자, 외국 군대에 도움 요청했었습니다. 우리는 자,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사들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파병 요청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99군데 다 진압했고, 그리고 왕비의 요청으로 바로 시아버지 대원군을 납치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요, 자, 이때 납치가 됐기 때문에 82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청나라에 청나라에 있습니다. 끌려가 있고 85년에 돌아왔다는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이모글란의 자, 결과 영향을 좀 살펴보면은요, 다시 왕비가 재집권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왕비 민씨 재집권 이후에는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되게 되는 거죠. 청나라의 군대로 진압이 되었으니까요. 자, 청나라 간섭이 심화됐던 조약이 나옵니다. 이 조약은 조청산민 수령무역장정인데, 여기 단어, 어떤 단어를 기억해 줘야 돼요? 수륙 두 글자를 기억하면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특히 내륙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청나라 상인들이 처음으로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던 조청산민수무역장정, 그 밖에 속방규정도 공식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반영됐다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청나라의 고문 멜란드로프는 독일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조약이었습니까? 제물포 조약입니다. 자, 일본 공사관이 불탔었던 거였으니 그래서 일본이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켜서 일본 공사관을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 내용은 일본의 군대가 처음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제물포 조약은 일본의 군대 주둔이 허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질문, 자, 대답 한번 해볼까요? 이모군란 중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외국군은 어디였어요? 청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군대 들어왔다고요?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모군란 이후에 한반도에는 어느 나라의 군대가 볼 수 있습니까? 청나라와 일본군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청과 일본군은 이제 충돌하는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건 갑신정변 때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공사가 불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죄사절단으로 박영료가 태극기를 사용해서 갔다는 내용이 있고요. 바로 3차 수신사로요. 이때 김옥규는 일본에 차관을 도입했던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박영료와 김옥균 3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이들은 한 통속 아니에요? 자,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온건계합합니까? 급진계합합니까? 급진계합파입니다. 그렇죠. 급진계합파가 이때 이제 자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청나라의 간섭에 대한 입장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청나라 간섭에 대해서 반대했던 온건계합파, 청나라 간섭을 받아들이는 게 온건계합파고 청나라 간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반대했던 그 세력이 급진계합. 그렇죠. 급진계합파가 되는 거죠. 즉 계합파가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었고요. 자, 또 이 제물포 조약에 함께 당시 반영되었던 것 중에 바로 조일수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행이정을 10리에서 50리로 늘리는 그래서 일본의 무역거리를 늘리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이모군란 자 다 확인해 봤고요. 자, 이모군란의 조약을 우리 잘 확인했지요? 예, 그러면 바로 갑신정변 갑시다. 자, 예, 갑신정변 가볼까 합니다.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은 갑신정변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갑신정변은 이제 개화 정책에 대한 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개화 정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급진계합파가 많이 위축됐던 것은 바로 어느 나라의 간섭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나라의 간섭입니다. 그렇죠. 청나라의 간섭 때문에 청나라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또 세국을 운반하는 관청이었던 전은국도 큰 효과를 못 발휘했고요. 당시 멜렌도르프와 김옥규는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대응이 달랐죠. 당우전을 발행하자 멜렌도르프의 주장이었고 일본의 차관을 덮고오자 김옥균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우전은 발행되었으나 악화가 되었고 김옥균은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려 했지만 일본은 이때 차관을 꺼주지 않고 군대를 꺼준다 약속을 했었네요. 자, 그래서 일본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 무렵에 또 청과 프랑스가 전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청군이 일부 철수했기 때문에 일본의 병력 1000여 명 정도만 더 오게 되면 충분히 일본을 등에 업고 자 바로 한국판 메이지 유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봤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정국 축하 개헌식이었죠. 예, 주됐던 인물은 바로 홍영식이었습니다. 이 홍영식은요, 자 온건계합파였어요? 급진계합파였어요? 이 사람은 갑신정변 주도했던 세력들은 대부분 다 급진계합. 그렇죠. 급진계합파였던 홍영식이 우정총국을 자 주도했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홍영식은 이 갑신정변 과정에서 고종을 지키는 과정에서 피살됐다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되겠고요. 홍영식은 그 이후에 갑오개혁이나 독립협회 이런 데 나올 수 없게 되겠죠. 자, 당시 우정총국 축하 개헌식 때에 당시 자, 이 갑신정변이 시작되었었고요. 불을 지르는 방식이었었죠. 자, 그리고 왕과 왕비는요, 당시 창덕궁에서 작은 별궁 경우궁으로 피신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각이 수립되는데 그 내각을 주도했던 사람은 김옥균이었죠. 자, 그리고 14개조 개혁정강이 발표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14개조 개혁정강. 갑시다. 자, 급진계합파 세력들은 일본을 등에 업고 갑신정변을 추진했었죠. 그러면 청해에 대한 간섭을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럼 청해 조공 폐지 꼭 기억하고요. 대원군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원군은 현재 어디에 끌려가 있다고요? 청나라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원군을 귀국시키자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해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이었죠. 자, 급진계합파 문명계열론자들이었죠. 예, 그들은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말 아주 중요하고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었죠. 그래서 대신과 참천이 의정부에서 의결, 의논과 결정, 이건 대신의 지위를 높이고 왕권을 제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대의 경찰, 바로 순사제도를 운영하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왕비가 장악하고 있었던 기관을 매우 싫어했었습니다. 자, 왕비가 만들어졌던 보부상 보호관청이 바로 해상공국입니다. 그리고 자 규장각 내시부 왕비가 또 부활했던 환곡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자 폐지하자 이 왕비가 장악하고 있는 기관들을 다 폐지하자는 주장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당시 이 환곡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예, 환곡 제도의 폐지도 같이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예, 써볼까요? 예, 조세제도의 개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조법 개혁이었죠. 예, 지조법 개혁은 토지 개혁은 아니었다라는 거. 자, 호조를 통해서 재정이 재정을 일원화시키는 것도 근대성을 띠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4개조 개혁 정강에 대한 내용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4개조 개혁 정강까지 발표되었는데 이때 왕비가 당시 경우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겼었죠. 그래서 이 방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또 왕비가 자 외국 군대에 파병을 요청했네요. 어디였습니까? 청나라입니다. 그쵸.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갑신정변 자 일본군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좀 이따 하고 밑에 자 결국에는 14개조 개혁 정강에 대한 핵심 반청 민시정권에 대한 비판 근대화를 지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 실패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결국에는 자, 이 왕비가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했고 국내에 있는 일본군하고 일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었었죠. 자, 당시 이 다케조의 공사한테 더 대대적인 일본의 병력을 보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일본은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주고 철수하게 됩니다. 자, 일본군 철수했고 그 과정에서 급진기아파도 같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었죠. 예, 그래서 갑신정변 3일 만에 끝나서 무슨 천하? 3일 천하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은 또 더욱더 심화되니까 우리는 청나라의 간섭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들을 끌어들이고자 했었습니다. 자, 당시 그 나라가 어디였죠? 러시아입니다. 그쵸. 조러 밀약을 시도하고자 했는데 러시아를 제일 견제했던 나라는 바로 이 유럽의 어느 나라였습니까? 영국입니다. 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전용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지금 쑥대밭이 될 위험이 있게 되자 바로 한반도 중립화론, 조선 중립화론을 제안했던 사람 독일 영사 누구요? 부들러입니다. 그리고 급진기아파 유길준입니다. 자, 부들러와 유길진이 조선 중립화론을 제안했던 거,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으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밖에 당시 왕비 민씨는 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 박정량을 미국의 공사로, 심상학을 유럽 공사로 파견했던 건데 이걸 또 이제 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사들을 다 철수시켰고 또 이 멜란도로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고자 했기 때문에 이를 또 추방하면서 또 미국인 데니힐을 고문으로 보냈고 당시 또 흥선대원을 귀국시키면서 왕비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은 청의 대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비의 자주외교에 대한 청의 대응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맨 위에 아주 중요한 조약 두 가지가 나오죠. 예,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갑신정변 이후에 바로 일본에게 우리가 또 배상금을 주고 공사한 신축 비용, 특히 공사한 신축 비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조약이에요? 한성조약입니다. 갑신정변 과정 중에 자, 또 청과 일본의 충돌 속에서 또 일본의 공사관이 불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는요. 갑신정변 이후에 자, 현재 청과 일본의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청과 일본 사이에서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두 군대는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이었고 파병이 필요하면 서로 통보하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청한테 유리해요? 일본한테 유리해요? 일본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청한테 파병 요청했기 때문에 파병하면 된다라는 내용은 일본의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자 1894년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청과 일본의 청일전쟁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초를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자, 이모군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조약이 기초로 나왔었네요. 예. 이모군란 이후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 경비병의 주둔이 허용되었다. 예, 알겠지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는 14기조 개혁정강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갑신정변식이 제시된 혁신정강 14개조에는
규장각 폐지, 해상공국과 내시부 혁파 등이 규정되었다. 그렇죠. 특히 해상공은 보부상 보호관청인데 이게 왕비가 지원하는 것이었잖아요. 이것도 폐지하자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기출에선 규장각 확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규장각, 해상공국, 내시부 이거 다 왕비 기관이니까 다 폐지를 주장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도 조선과 일본이 텐진 조약 맺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텐진 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85년부터 87년에 있었던 거문도 사건 청이 중재해서 영국도 철수했고 러시아도 남아하지 않겠다라는 것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우리 한 큐에 가봤습니다. 자, 오늘 잠만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